34년 동안 북극에서 희망봉, 알래스카에서 남극,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뉴질랜드 남섬까지 이 지구상의 관광지는 거의 대부분 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역마살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저는 비행기 탄다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몸이 아팠다가도 비행기 타고 나간다 하면 아주 용기가 생기고 아주 에너지가 충만됩니다. 안내원에서 시작해서 정말 한 계단도 뛰어넘지 않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그리고 사장까지 올라오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서 무등산을 가끔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뭔가 뜻깊은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광주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무등산.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네. 취임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혼연일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건 때 미국발 경제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직원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비록 지금 2, 3년 동안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손을 잡고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면 정말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정말 좋은 기업으로서 우리는 재성장할 수가 있다. 내 손을 잡고 한번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모든 제가 그 실적을 다 매월 그 원래일을 통해서 보고를 했고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남겼고 또 얼마를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얼마를 준다. 그리고 저는 사원에서부터 사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제일 직원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돈 많이 받는 겁니다. 보너스도 빨리 추석 기한비 또 구정 기한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일주일 전에 주면 언제 선물을 삽니까? 그래서 보름 한 달 전에 미리 주어서 선물을 사게 하고 또 예상치 않았을 때 보너스를 주고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서 용기가 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통을 열심히 잘했던 거 하고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대응해 줬던 것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매년 내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섬세하신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영 노하우로 이게 접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덕장, 지장, 용장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복장, 복이 있는 사람. 저는 우수한 직원들을 가진 복 있는 사장이고 또 제가 직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성 경영을 한 게 아닌가.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주고 어떤 그런 마당을 만들어준 그런 역할이 직원들로 하여금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나는 일터,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싶다. 여행업계 최초로 이렇게 시도한 게 있으시죠? 네, 제가 89년도 3월 달에 바로 이 사장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이 회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를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맞춰서 14명이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돈을 투자해서 1억짜리로 9길 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중해, 남미, 남태평양, 미국, 캐나다. 이 상품을 당시에도 다른 여행사들도 만들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현지에서 가장 큰 여행사하고 손을 잡고 내용이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홀세일러가 됐었고 내년에 25년째가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10,000개에 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 여행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홀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학생 숫자가 1000명이 넘으면 스타 강사, 3000명이 넘으면 슈퍼스타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학원가의 그 유명한 스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 학생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스타 강사였는데 1980년대에 과외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에는 재학생이 학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스타 강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백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젊은 나이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는데, 다행히 제가 그 당시에 영어 안내원, 통역 안내원 국가고시가 있었는데 그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어요. 당시에 나이가 30이 넘으면 신입사원으로 취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행사나 그때 당시에 모든 기업체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뭐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허가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통역 안내원 자격증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여행사에 취직해서 안내원을 했는데 언젠가 또다시 내가 스타 강사로 학원에 복귀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983년도에 관광안내원 경진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관광안내원 경진대회가 있는데, 저는 영어 안내원 콘테스트를 나갔는데 제가 운 좋게 83년도에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을 받고 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학원에 갈 게 아니라 내가 이 여행사에서 정말 전설적인 안내원이 한번 돼보자. 다시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한번, 정말 업계의 전설이 한번 돼보자 라고 하고 30년을 달려왔어요. 정말 영어를 잘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체구가 이렇게 적고 왜소하지만은 제가 6.25 때 태어났어요. 1951년도에.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농사일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 농사를 지을 타임이 아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무슨 공부를 내가 잘할까? 내가 혹시 그 영어를 잘하면 이걸로 어떻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책을 늘 외웠어요. 그리고 영어 사전을 막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어 책 읽을 사람 그러면 손 들어서 책 보지 않고 내가 읽으니까 아, 칭찬도 해주고 또 기분이 좋잖아요. 외국 영화를 하면 무조건 극장에 가는 거예요. 중간고사든 말고사든. 그래서 그 영화 극장에 가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그 번역된 한글을 읽다가 두 번째는 그냥 듣다가 세 번째 이렇게 듣고 그러면 그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닥터 지바고라든가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든가 옛날에 좋은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다 대사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영어를 하면 굉장히 로맨틱하다 그래요. 아, 어디서 그런 그 영어를 공부를 하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극장에서 저는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즐기셨나 봅니다. 즐긴 건 아니고 이거 안 하면은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뭐 하나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이렇게 줄기차게 하시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이 그 이순신 장군의 지휘검에 써져 있는 열자의 시입니다. 제가 그 열자의 시를 가슴에 새기고 지난 40년을 살았는데, 바다를 두고 맹세하면 고기와 용이 내 뜻에 감명받고, 산을 두고 맹세하면 풀과 나무가 내 뜻을 알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어디서 뭘 하더라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꼼꼼하시더라고요. 해 뜨는 방향까지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여행 일정을 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전에는 역광을 피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광을 시키면 손님들이 훨씬 사진 찍기도 편하고 피곤을 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리고 아침 식사 같은 것도 뷔페를 먹거나 이제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대개 1시간 정도 되면 화장실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동선을 그릴 때 1시간 정도 이동하고 나서는 화장실을 꼭 체크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어떤 세세한 그 어떤 점검이 고객들로 하여금 덜 불편하게 편안하게 정말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원이 얼마나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그 능력이 그 뛰어나는가에 따라서 고객들로 하여금
그만큼 더 편리하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내원은 무한히 공부를 또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안내원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언어를 꼭 기본적인 거는 마스터하고 가야 된다고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기억나는 거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좌빵 우물. 좌측에 있는 빵과 우측에 있는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빵 우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뭐 상대편 거를 빵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또 다 돌아가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랍스터라든가 같은 그 해산물을 먹고 나서 핑거볼이라 그래서 이 핑거를 닦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나라 수정과 비슷하니까 또 들이마시면 따라서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몰라서 저지르는 에피소드 그런 게 많은데 제가 만든 구호가 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나 식당에서 나올 때나 저는 꼭 따라서 하라 그래요. 잊지 말자 보따리, 다시 보자 보따리. 참 웃어요. 그런데 제가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왜 이유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나오거든요. 심지어 저는 호텔 떠날 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귀를 만지세요. 있습니까? 손가락을 만지세요. 그 다음에 틀니 있습니까? 그럼 다 웃는데 한두 사람은 꼭 뛰어내려요. 정말 수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홍 나 기억하겠느냐고. 근데 누군지 기억이 처음에는 잘 안 났어요. 목소리가 뭐하니까. 내가 옛날 너하고 같이 안다루시아를 여행했을 때 네가 그 프란시스 타레가의 아람브라의 추악을 들려줬을 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그런 모든 그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을 다 추억을 정리하면서 그 음악을 들었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암 말기 환자 선고를 받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람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제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손님들한테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구나. 모든 손님들한테 내 친부모처럼, 내 친형제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원장에서부터 정말 영화 배우, 또 뭐 식당 주인, 극장 주인, 깡패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의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과 어떤 인연을 맺었던 거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사귈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직업을 제가 해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더없이 좋은 직업이에요. 역사, 지리, 문화, 건축, 미술, 음악 다방면에 걸쳐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수많은 직업 가운데 남을 행복하게 하고 돈 버는 직업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남 기분 나쁘게 하고 돈 버는 직업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뭐 진상손님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손님이 환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보다 더 멋있는 직업이 이 지구상에서 찾으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가 죽고 난 후에 지옥의 여행사가 있다면 난 지옥으로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행업이야말로 정말 좋은 직업이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한번 도전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커리어들을 많이 쌓아 오셨는데 앞으로 또 그 사장님 꿈꾸시는 그런 그림들이 있으시다면 훌륭한 후배에게 또 이 CEO 자리를 물려주면 여행가로서 한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6개월, 1년씩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나라 후배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여행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여행업계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의 관광 발전에도 내가 일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먼 훗날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라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 시대를 살았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한규 사장님, 제가 자격증을 받을 때 강의를 해주시고 또 저에게 격려를 주셨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